네, 다음 코너 넘어갑니다. 가장 핫한 기업과 산업 이슈 짚어봅니다. 이 코너 오늘의 주제부터 알아볼까요? 네, 오늘의 주제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급등 박주근 네.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은 오늘 원래 제가 테슬라 걱정하려고 만났잖아요. 네. 근데 새벽에 눈을 뜨니까 네. 아마 채증이 내려가신 투자자분들도 많을 텐데 엄청 올랐더라고요. 그렇죠. 네. 서학개미들의 가장 애정하는 맞아요. 네. 딱 맞는 표현 같습니다. 투자자들이 가장 많고 실제 네. 서학개미들은 지난 30% 빠졌을 때 오히려 들어갔어요. 저가 매수에 들어갔군요. 네, 들어갔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정보력은 그분들이 훨씬 더 센시티브하게 움직이고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체크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그 테슬라의 주가가 이렇게 등락을 반복하는 이유가 네. 오르는 이유와 내리는 이유가 똑같습니다. 아이러니하게. 뭐죠? 네. 두 가지죠. 네. 그 테슬라의 주가 현재 주가의 중심은 트럼프 2기 정부의 그렇죠. 앨런 머스크의 네. 영향력 네. 때문에 줄었다가 또 그것 때문에 또 올랐어요. 그렇죠. 아이러니죠. 그렇죠. 예. 그렇네요. 듣고 예. 보니까 그렇네요. 오른 이유와 내린 이유가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럴 땐 투자들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게 고민스러울 텐데 저는 이럴 때는 약간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조금 중장기적으로 호흡을 가다듬는 게 중요하지 않나. 저는 두 가지로 보는데 테슬라라는 이 섹터를 네. 보통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섹터로 보시는 분이 있고 그다음에 테마주로 보시는 분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섹터로 보신다면 네. 테슬라를 어느 섹터에 넣어야 될까요? 2차 전지주? 전기차? 다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심지어 이제 정치도 된다는 생각도 네, 들어요. 정치 테마주. 네. 테마주는 정치 테마주로 그렇죠. 보는 거죠. 네. 저는 만약에 섹터로 보시는 분이라면 이제 테슬라라는 기업을 전기차가 메인이긴 하지만 AI 쪽에 약간 pin업시키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죠. 그렇게 본인도 생각합니다. 좀 언급하기 시작했고요. 네. 그래서 네. 그렇게 본다면 더 음. 오를 포텐셜이 있는 것이고 포텐셜을 봐야 되는 게 또 크네요. 중요하죠. 테마주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정치 테마주로 보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맞아요. 예, 네. 뭐 그 트럼프 자체도 혼란스러운데 그렇죠. 더 혼란스러운 일론 머스크가 붙었으니 두 명의 혼란스러움이 그쵸? 변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서 네. 그 부분은 제가 해석하고 저도 굉장히 난감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상처럼 우리가 왜 공식이라는 게 좀 있잖아요. 네. 그거대로 안 가는데 이 밤 사이에 보니까 긍정적인 보고서 내용도 있더라고요. 네. 전기차에 관한 건데 이것도 결국에는 인물의 핵심이 된 것 인물의 같기도 핵심입니다.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정책의 변화 때문에 약간 오른 것 같은데 네. 사실 또 따지고 보면 그것 때문에 내리기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르고 내리고가 이유가 분명하니까 이게 또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이 앞으로 전기차의 네. 올해의 핵심 키워드는 뭐냐 하면 두 가지입니다. 과연 전기차가 어디까지 대중화될 수 있을까입니다. 첫 네. 번째. 네. 어디까지 가격이 내려갈 수 있을까. 네. 지금 우리나라에 BYD가 진출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아토라는 모델로 진출했는데 지금 2천만 원대 중후반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예. 보통 그 미국에서도 네. 2만 달러대까지 내려오면 완전 대중화됩니다. 막 테슬라가 네. 그 길을 시도하는 이제 그 가격대가 형성되는 게 네. 전기차가 캐즘에 빠져나가는 그 가격대가 돼도 네. 2차 전지도 남고 전기차 합체도 남는다면 완전 대중화됩니다. 그러면 인프라가 빨리 될 것이고 되겠죠. 두 번째는 네. 자율주행차가 결국은 전기차가 대중화되면서 또 하나 짚는 게 자율주행차가 핵심인 자율주행차 핵심은 네. 먼저 택시에 도입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번에 이제 이번 주에 어제 아래 오른 것은 네. 이제 그래도 앨런 머스크는 그 트럼프 정부의 영향력이 있다. 있다라는 네. 이유 하나 음. 그리고 자율주행 규제 완화가 트럼프 좀 앞당기지 않을까?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확 올라갔잖아요. 딱 두 가지 때문에 네. 올랐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게 또 하나의 액션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두 명의 저는 이제 관종으로 항상 제가 설명을 하는데 일부러 그랬나 싶을 정도로 이 트럼프가 머스크를 불러서 기자들 앞에 세웠잖아요. 네. 이것도 사실 투자자들한테는 엄청난 긍정적인 신호 아닌가요?
그렇죠. 그게 사실은 더 컸죠. 저도 왜냐면 아들까지 또 나왔고 네. 그 전날은 보면서 일부러 요 타이밍을 알고 불렀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그게 강하게 의심이 됩니다. 사실 서학개미들은 또 그것도 굉장히 큰 그렇죠. 영향이거든요. 네. 이미 이제 5일연장으로 주식이 떨어졌고 최근에 보면 한 30%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네. 그 정도면 트럼프가 힘을 실어줄 정도의 제스처도 있지 않았나. 특히 이제 아들까지 데리고 가서 네, 굉장히 그 관중 소리까지 나온 건데 심지어 가족들이 반대를 그렇죠?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렇게 해서 집무실을 불러서 뭐 도치 활동에 대해서 기자들에게 직접 설명하게 하고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힘이 있다는 거죠. 네. 앨런 머스크가 저렇게 직접 설명하면 앨런 머스크가 추진하고 있는 것들의 정책이 빨리 실현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걸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요. 네. 그게 사실 보통 자리가 아니고 그렇죠. 트럼프라는 사람은 원래 자기만 주목받고 싶어 하는데 이렇게 불렀다는 그리고 이제 것도. 기자회견 다 끝나자마자 네, 네. 기자 끝나자마자 바로 자율주행 완화 정책을 이야기해버렸어요. 그러니까요. 그냥 안 그래도 비아디 때문에 그렇죠. 이게 관건이 됐던 것들인데 이미 BYD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여파가 굉장히 컸잖아요. 굉장히 컸죠. BYD가 그 오픈 AI가 아니라 이제 딥시크를 가지고 그렇죠. 자율주행을 우리가 딥시크로 하게 되면 사실은 앨런 머스크가 이제 오픈 AI를 꺼낸 이유도 사실 그런 비슷한 이유인데 그렇죠. 이게 게임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딥시크를 도입하면 네. 딥시크는 아시다시 오픈 소스입니다. 네. 그러니까 돈이 안 들어요. 돈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BYD가 그렇지 않아도 대중화에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 자동차를 내놓은 데다가 그렇죠. 돈이 들지 않는 딥시크를 가지고 자율주행을 만들었다면 이거 훨씬 대중화가 빠를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가격도 소비자 가격도 그만큼 내려가 있을 수 그렇죠. 있는 거고요. 그럼 테슬라 입장에서는 둘 다에 대해서 경쟁을 잃어버리는 거죠. 이미 지난해부터 테슬라 가격대를 굉장히 많이 낮췄는데도 네.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가격에다가 이미지도 있고요. 네. 네. 그리고 테슬라는 어쩔 수 없이 X를 가지고 있지만 오픈AI나 다른 AI를 가지고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BYD의 경쟁력을 둘 다 잃어버리는 거라서 그건 시장에서 만만치 않은 여파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지금 이렇게 지른 것인데 저는 이런 정책적 부양으로 주가가 약간 오른 거는 그렇게 오래 갈 거라 보지는 않습니다. 또 단기적일 수 있는 거네요. 근데 말씀 듣다 보니까 트럼프랑 머스크는 그 액션 면에서는 진짜 똑똑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저희가 요 며칠 닷새 정도 이제 테슬라 하락했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악몽이 이제 다시 오는 거냐. 사실 테슬라는 이제 트럼프 얘기가 나오면서 절대 망하지 않아. 이랬던 것 중에 하나기도 했었거든요. 네. 주가면으로 봐서는. 네. 근데 막 상승세만 타나 싶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딥시크와 중국과 맞물리겠지만 오픈 AI는 인수를 한다는 설과 나오자마자 저는 오히려 급등할 줄 알았는데 시장에서는 이게 다르게 해석이 되나 봐요. 두 가지 때문이죠. 트위터 인수할 때 네. 하고 똑같은데 대자보가 돼버린 거죠. 2022년도에 트위터 인수할 때 엄청 주가가 떨어졌거든요. 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무슨 돈으로 사? 돈이군요. 네. 그러면 일론 머스크가 자기 주식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다른 거에 여파가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런 오너가 우려. 자기 주식을 팔면 주가는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딱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오픈 AI도 똑같은 거예요. 사실 메커니즘은. 그렇네요. 단순하네요. 단순해요. 네. 지금 지배권을 살려면 네. 컨소시엄을 한다고 해도 한 974억 달러? 그러면 한 141조 정도 된단 말이에요. 네. 141조. 네. 그 돈을 당장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이거를 만들 때 일론 머스크가 자기 주식을 좀 더 팔든지 네. 뭐 하게 될 건데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떨어진 거예요. 자, 아. 그러면 투자자분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네. 항상 이제 주가 자기 좋아하는 종목에 대해서 항상 주가라는 거는 수급적인 측면과 그리고 실제 그 기업의 역량 측면 두 개를 항상 밸런스 있게 보셔야 됩니다. 네. 해석을 하실 때 많은 전문가분들은 수급만 막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미국의 뭐 환율이 어떻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네, 하시는 네, 분이 네. 수급 이야기만 하는 네. 것이고 또 기술적인 이야기는 기업의 역량을 하시는 건데 오픈 AI에 대한 그 인수설에 의해서 주가 떨어진 건 수급적인 측면으로 보셔야 되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기술적인 측면을 또 봐야 돼요. 네. 이건 뭐냐하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오픈 AI가 지난주에 한국에 들어왔잖아요. 네. 그죠? 샘 올트먼 샘 올트먼 왔죠? 들어와서 네. 어디하고 손을 잡았어요?
삼성과 손정희 그리고 이제 카카오를 만났죠. 실제로 카카오하고 손을 예. 잡았어요. 그럼 생각해 보시면 왜 샘 올트먼이 네이버도 있고 카카오도 있는데 왜 카카오 손을 잡았을까? 이 고민을 해봐야 돼요. 뭘까요? 그런 근본적인 고민을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요 고민의 실마리를 풀면 네. 왜 앨런 머스크가 오픈 AI를 인수하려 그럴까가 좀 풀립니다. 이런 거예요. 네. AI가 지금 2, 3년 전 작년까지 AI의 주된 테마는 네. 누가 거대 언어 모델을 네. 잘 개발했느냐가 주된 핵심 기술이었어요. LLM, 네. 라지 랭귀지 모델을 누가 라지 랭귀지 모델을 갖고 있는 국가는 전 세계 4개밖에 없습니다. 미국, 중국, 이스라엘, 네. 우리나라. 네. 예. 우리나라는 다행히 하나 만들었어요. 네.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네. 그 테마로 갔다가 AI가 그렇게 시끄럽게 했는데 중요한 건 지금 오픈 AI가 적자잖아요. 그쵸. 어마어마한 적자입니다. 네. 돈이 안 돼요. 이걸 상업화를 시켜야 돼요. 중요하죠. 근데 보시면 네. 인터넷 시대가 막 부흥할 때 네. 뭐가 돈이 되느냐 보세요. 음. 구글이 서칭을 만들고 뭐 야후도 만들고 그리고 네이버도 만들고 이번 네이버 실적 되게 좋았잖아요. 네. 실 좋은 이유가 서칭 플랫폼에다가 커머스를 올려서 그런 거예요. 결국에는 뭐냐면 구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글도 네. 주수입 모델은 광고죠. 광고죠. 예. 네. 결국에는 이 검색 시장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검색 시장은 결국에는 커머스가 붙지 않으면 이게 돈이 안 돼요. 네. 근데 그러면 AI는 뭘로 돈을 벌어? 결국엔 더 정확한 검색을 해주고 네.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뭐죠? 더 개인화된 검색을 만들어줍니다. 아, 개인화된. 자 그러면 네. 현재 AI의 기업 AI를 하고 있는 분들이 가장 관심 있는 분들은 두 가지예요. 누가 더 클린하고 네. 정제된 개인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아, 개인화. 네. 네. 요게 있어야 네. 기존에 만들어 놓은 AI 인프라와 붙으면서 커머스가 완벽해집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은 우리가 그나마 이제 우리 보시면 우리 그 네이버나 이렇게 검색하시는 네. 분들 보면 막 내가 뭘 검색하고 쇼핑을 찾으면 막 뭐가 붙잖아요. 내가 뭐 관심 그렇죠. 가졌던 상품들 예, 막 다 붙잖아요. 붙죠. 예. 그 정도의 검색 커머스 엔진이었는데 이 카카오가를 왜 선택했냐면은 보시면 네이버는 우리가 쓸 때 100% 로그인해 쓰지 않잖아요. 그죠. 거의 그냥 검색 수준으로 검색 쓰죠. 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네이버에서는 검색 정보는 들어오지만 개인화된 정보는 들어오지 않아요. 그쵸, 안 들어와요. 예. 예. 근데 카카오는 오. 100% 로그인했습니다. 그렇네요. 네. 그래야 또 볼 수 있는 게 볼 더 수 많고. 예. 오픈AI 입장에서는 딱 그 시장을 노린 거예요. 가장 개인화된 클린화된 데이터를 갖고 있는 데가 어디지? 한국의 카카오예요. 제일 많이 쓰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소통으로. 예. 한국은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테스트 베드로 하기 가장 좋은 국가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빨리 써요. 빨리 쓰고 새로운 그쵸? 거 나오면 분석도 빠르고 그쵸? 우리나라 분들만큼 빨리 쓰는 분들이 없어요. 그건 맞아요. 예. 이게 이제 개인화. 앞으로 AI의 이제 핵심 네. 화두가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주 더 초정밀화된 커머스가 붙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조차 상품으로 만들어져요. 그 정도까지 올라올 겁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네. 예. 일론 머스크는 뭘 가지고 있죠? 트위터를 가지고 있죠. 네. 개인화된 정보를 정보.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가 탐나겠어요? 글쎄요. 오픈에 탐나는 거죠. 오픈에 왜냐하면 탐나네요. 야 너희들 어차피 적자 아니야. 내가 그러네. 살게. 해서 요게 접목시키면 이걸 접목시키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X에도 트위터에도 붙일 수 있고 테슬라의 자동 자율주행에도 붙일 수 있고. 말씀하신 좀 더 개인화된 커머스가 이제 완성이 될 수 그렇죠. 있는 거네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네. 지난번에 주가가 떨어진 거는 수급적인 측면에서 떨어졌다. 네. 그러니까 오픈 AI를 인수하겠다는 것은 수급 측면에서 봐야 되고 그러면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좀 한 걸음 뒤에서 그럼 앨런 머스크가 뭘 상상하고 있지라고 보면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역시 다른 머리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네. 이제 이런 떨어진 것을 즉각즉각 보지 말고 항상 그 자기가 관심 있는 종목은 이 양자의 측면에서 관찰을 네. 하셔야 된다. 어쨌든 그래서 샘 올트먼이 또 이제 거절을 했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둘이 내가 네거 사실 살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서로 뭐 내가 그러니까 살게 내놔 세븐투는 이러고. 오히려 트위터가 필요할 거예요. 그렇겠죠. 오히려 서로 바로 지금 이제 필요한 거죠. 그 접점입니다. 왜 카카오와 손을 잡았고 내 손을 잡지 않았고 왜 둘이서 그러고 있는 거기에 걸 딱 필요한 부분 중에 그 부분을 하나네요. 봐야 되는 거예요. 수급적인 측면 보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는 이것 때문에 깔아앉았어요. 근데 이게 시선이 달라졌네. 수급적인 측면을 봐야 된다. 그러면 근데 사실 둘은 되게 동맹 중에 하나 그 예전에 페이팔 마피아처럼 동업자였잖아요. 네네. 근데 좀 이렇게 불화처럼 되면서 이제 지금까지 온 건데 뭐 소송도 걸기도 했고. 그런데 네. 일론 머스크는 페이팔 마피아였지만 거기서부터 시작할 때부터 떨어져 나왔어요. 그렇죠. 그때 이제 비영리 단체로 해서 그러니까 결국엔 그거 아니에요. 머스크는 돈을 벌고 싶었던 거 아닐까요? 당시에는. 머스크는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고 싶었죠. X라는 이름으로. 그렇긴 했죠. 스페이스X처럼 뭐 어쨌든 조금 달랐어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는 페이팔 마피아였는데 사실 페이팔 마피아에 있는 많은 뭐 그 팀이라든지 이런 부류가 달랐어요. 그쪽은 약간 유대 쪽 자본을 바탕으로 한 쪽으로 네. 뭐 우리가 알고 유튜브라든지 구글 이런 게 커갖고 이미 빨리 떨어져 나왔죠. 사실은 앨런 머스크를 페이팔 마피아의 메인으로 보지는 않죠. 그러면 이 대표님께서 분석해 주신 잣대로 보자면 이 둘 중에 한 명은 이 두 개를 다 가져야지 말씀하신 개인화가 더 이제 대중화 될 텐데 결국에는 좀 붙을 수 있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우선 오픈 AI가 마이크로소프트하고는 붙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마 이걸 수익화를 시키려면 네.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페이스북인 X하고 붙든지 네. 어쨌든 초개인화된 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꼭 한 번은 짚고 넘어갈 부분이기는 하겠어요. 둘이서. 네, 그렇죠. 그렇죠. 협상을 네. 통해서 할 텐데 뭐 둘 다 또 사업가니까 어느 정도의 협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번에는 이제 좀 뭐 테슬라 얘기하고 있는데 머스크를 얘기하자면 정치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네. 그동안의 뉴스들을 보면은 이게 뭐 기술이나 수급이나 이런 부분에서 급등락이 있기도 했지만 아직까지는 정치적인 면에서 머스크가 이렇게 막 호감만은 아닌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사람들한테는 아직 믿음을 못 줘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저는 트럼프의 신의 한 수였다 이렇게 봅니다. 트럼프의 신의 한 수. 네. 왜요? 트럼프가 2기 정부 1기 같이 만약 했다면 네. 오히려 굉장히 요즘도 뭐 탄핵 이야기도 거기서 나오죠. 그렇죠. 미국에서 네. 벌써 나오기 시작 시작하는데. 전부터 나왔죠. 네. 네. 그러니까 앨런 머스크의 그 영입은 혁신에 대한 어떤 데코레이션에 적절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시점에 딱 그 현 상황이 가장 필요한 거를 그렇죠. 알아냈을 수도 있어요. 네. 사실 사업가였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맡은 게 이제 정부 효율부라고 맞지 네, 않았습니까? 거기를 맡았는데 네, 장관으로 임명됐죠. 네. 이게 이제 트럼프에게는 굉장히 신의 한 수였는데 앨런 머스크 입장에서는 앨런 머스크 또 바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얼마나 계산기를 두드렸겠습니까? 둘이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도 해요. 네. 그래서 앨런 머스크는 결국에는 이런 것 같아요. 당장의 이익에서는 조금 멀어지더라도 네. 장기적으로 내가 하는 사업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은 분명히 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게 자율주행의 네. 이제 완화라든지 왜냐하면 처음에 딱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했잖아요. 아니 트럼프는 들어오면 태양광 없애고 2차 전지 다 없애고 다 없앨 텐데 네. 이러면서 테슬라 하는데 저걸 왜 들어가 이렇게 생각할 그렇죠. 텐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앨런 머스크는 그거보다는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테슬라를 과연 어느 섹터에 집어넣을 거냐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요. 그렇죠. 네. 테슬라는 제가 볼 때 전기차의 섹터에만 집어넣기에는 너무 범위가 많다. 그게 오히려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뒤에 공부를 이야기하잖아요. 아무래도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넌 뭘 하니? 네. 왜 그렇게 많이 해? 뭘 하는 대체 거야? 뭘 하는 거야? 네, 이렇게 그렇죠. 되죠. 네.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만 앨런 머스크를 좀 자세히 보면 네. 뭘 하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 대부분이 다 일관성이 있습니다. 어떤 일관성?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네. 테슬라는 결국에는 자동차인 것 같지만 저는 테슬라는 결국에는 우리가 PC 같은 모바일 디바이스로 갈 거다. 디바이스로 갈 거다. 네. 그리고 이거를 다 연결시킬 것이다. 이게 근데 좀 더 구체화되고 있다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저궤도 위성을 띄우는 거와 테슬라의 그 디바이스 형태와 자율주행차와 그리고 테슬라가 더 공들이는 건 사실은 그 자동차의 배터리를 네. 충전시키는 충전소 인프라를 네. 훨씬 더 구상을 많이 해요. 그런 구상의 흐름을 보면 일론 머스크는 단순히 자동차를 보지 않는다. 결국에는 플랫폼으로 볼 것이다. 그 네. 플랫폼을 깔고 거기에
테슬라 자동차는 디바이스가 될 것이고 사람들이 결국은 그거거든요. 사람들이 어디에서 많은 시간을 머물면서 뭔가 네트워크를 연결시킬 것인가에 네. 보면 그런 수학 구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테슬라가 정치에 들어오는 건 나름대로 계산이 있을 것이다. 그렇네요. 많은 계산을 두들기고 네. 결과를 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보면 네.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 조금 더 길게 내려가 보면 저 정도까지 생각할 수 있는 인물인 건 분명하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도 들어요. 분산 지금 뭐 디공포 얘기하는데 막 이러다가 이게 점점 좁히면서 하나가 완성될 수 어느 있다는 하나로 생각도 수렴해가는 거죠. 네, 그런 것까지 계산을 당연히 했을 테고 네. 그런 생각도 정리가 되는데 사실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머스크가 이렇게 하는 데는 중국의 공격의 위기도 있을 거란 생각도 들어요. 지금 네. 뭐 벌써부터 비아디 뭐 자율주행 시스템도 얘기는 하는데 이거에 따라서 테슬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전기차 그 주가 영향이 큰데 이게 중국의 어떤 등장으로 인해서 전기차 총량 그러니까 전체 파이에도 영향이 엄청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결국에는 BYD의 저런 급성장이 테슬라에게는 현재는 위기가 되지만 네. 제가 아까 그 2차 전지와 전기차의 핵심은 네. 결국에는 네. 대중화의 기준이거든. 지금 전체 우리가 전기차를 많이 보는 것 같지만 15%도 안 돼요. 생각보다는 수치상으로 그렇더라고요. 이제 가격이 예를 들어서 BYD를 중심으로 2만 불대로 쭉 평균값이 떨어지고 네. 그리고 완전 대중화되어 버리면 결국에는 테슬라는 총량으로 보면 같이 먹을 것이다. 아 그리고 하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밤사이 뉴스 중에 하나가 이제 트럼프가 아니고 머스크가 왜 그 그로스3 AI를 공개 1, 2주 내에 출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렇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이것까지 생각을 하고 네. 말했던 거다. 이 시점도 고려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그 대중화 그렇죠.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되나요? 네, 이런 거죠. 네. 요런 제가 예를 들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비타오백이라는 제품이 있었어요. 네, 네. 처음에 나올 때 굉장히 히트를 쳤어요. 네, 네. 그 당시에 비타오백의 아류작이 한 70개가 됐어요. 그래요? 그렇게 많았나요? 네, 아류작이. 근데 비타오백은 그 아류작을 신경 쓰지 않고 바카스와 경쟁하는 것처럼 해서 계속 시장 파이만 키웠습니다. 네. 그런데 네. 항상 마켓시는 70%였어요. 네. 바로 이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거는 이해가 확 됐어요. 됐어요? 네. 네, 시장이라는 건 전기차가 좀 그런 시장이에요. 지금은 누가 들어왔건 파이를 키우는 게 먼저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경쟁을 하는 것 같지만 네. 결국에는 파이를 키워야 된다. 저는 또 다른 예일 수도 있지만 삼성전자의 그 스마트폰 네. 처음 갤럭시가 들어왔을 때 네. 이 애플이 굉장히 세게 그 소송을 붙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소송에 졌지만 삼성은 이런 게 별로 없다. 어. 왜냐하면 그 소송 과정 중에 전 네. 세계 사람의 머릿속에는 스마트폰은 아이폰과 갤럭시밖에 없게 됐다. 노이즈 마케팅처럼 된 거네요. 그러니까 뭐 그게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BYD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물론 긴장을 하죠. 네. 이것 때문에 주가도 떨어지고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저는 테슬라가 더 빠르게 BYD의 근접한 가격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시장 자체가 훨씬 더 팽창한 이제 캐즘을 빨리 벗어나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 이때는 뭘 봐야 되느냐? 다시 2차 전지를 좀 봐야 된다. 2차 전지. 그러니까 어쨌든 결국에는 네. 테슬라나 BYD나 시장을 확대하는 걸 원할 것이고 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미국 정부에 있을 동안에 그거는 안 밀어붙일 수가 없고 네. 네.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분석을 좀 종합을 해보면은 포텐셜을 계속 강조하셨는데 이제 6월부터 서비스 그 로보택시 서비스 테스트도 한다고 했고,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이어지는 이슈들이 많은 거 보면은 사실 테슬라 주가 면에서는 저가 매수가 아니어도 지금 들어가도 충분히 괜찮은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네. 테슬라를 단순히 이제 다시 초도로 들어오면 네. 테슬라를 단순히 나는 테슬라는 그 본인의 판단이에요. 나는 2차 전기차 섹터로 봤어. 네. 그러면 사실은 뭐 그렇게 썩 뭐 단기적으로는 그런데 네. 아니야 테슬라는 기업을 좀 더 자세히 보니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디스트랙션은 뒤에 공포인 것 같지만 사실 알고 보니 네. 이래라고 좀 나름대로 판단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포텐셜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직 그러니까 디공포를 오히려 역이용해라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 대표님 오늘 이건 이제 또 다른 질문인데 오늘 밤사이에 엄청난 그 관세 뉴스들이 쏟아졌는데 저희가 한 번은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대표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이 트럼프 기자회견하면서 관세 이야기를 했는데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서 주가에도 좋게 반영이 됐는데
반도체 이야기를 하면서 삼성과 SK 우려되는 기사들도 좀 쏟아지고 있거든요. 네. 어떤 내용이어서 그런 거예요? 이런 거죠. 이제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반도체는 관세 전쟁이 붙으면 네. 다 이중고를 붙습니다. 왜냐하면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수출 물량의 상당 부분이 네. 중국 공장에서 만들어요. 네. 아, 네.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아시듯이 네. 중국의 추가 관세가 또 붙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관세까지 붙으면 우리나라 수출하는 거나 중국 수출하는 거나 다 관세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이제 변수는 이게 있죠. 지금 미국 내부에서 불만이 많아요. 네. IT 기업들이 결국에는 반도체를 써야 되는데 본인들 부담이 올라가는 거죠. 결국엔 그렇죠. 네. 결과적으로. 그리고 그러면 소비자 물가가 지금 올라가고 뭐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요 반도체 부분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법을 마련할까? 근데 왜 자꾸 명확하게 얘기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트럼프가. 그 고민이 있는 거죠. 그 그러니까 접점이 있는 너무 거죠. 큰 시장이기도 하고 버릴 수도 없는 카드니까 거죠. 오히려 신중한 계륵이죠. 계륵 오히려. 자동차는 쉬워요. 네. 자동차는 미국 자기들도 네, 만드니까 상호 관세로 그냥 그렇죠. 해서 하면 되는데 반도체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음. 이게 관세를 때려버리면 자기들도 피해를 보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저는 고민거리가 되게 많을 것이다. 그리고 관세를 때린다고 해서 당장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렇게 되면 미국 공장에 대해서 이 보조금 이런 걸 다시 이야기해야 될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변수가 꼬여 있어서 자동차와 철강은 쉬운데 네, 오히려 반도체는 쉽지 않을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계속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건 어느 정도 협상을 해라라는 신호로도 그렇죠. 들을 수 있나요? 네. 왜냐하면 지금 삼성과 SK는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지금 드러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초기에 힘이 있을 때는 모든 메시지를 다 던져버리는데 멕시코, 캐나다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막 하니까 한 달 미룬 거 아니에요? 한 달 미룬 거 아니에요? 그런 식의 협상들이 계속 밑에 이루어지겠죠. 그럼 우리 기업에서도 지금 엄청난 계산을 하고 있는 중이겠어요. 굉장히 바쁠 왜냐하면 겁니다. 보조금을 버릴 수도 없고 그렇죠. 관세라는 것도 버릴 수 없는 네. 거거든요. 이 수요를 버릴 수도 없고. 거기다가 이제 더 변수 하나가 중국의 반도체 메모리가 굉장히 빨리 따라왔어요. 네, 그러니까요. 이것도 경계할 거예요. 미국의 고민거리는 거기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생각도 들어요. 이미 트럼프 일기 때보다는 우리가 많이 발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냥 거기에 맞춰주는 건 또 안 된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분명히 일기 때와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좀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대표님께서는? 저는 TSMC의 전략을 대만의 전략을 네. TSMC요? 네. 그러니까 최신 기술은 절대 국내에 놔두고 네. 네. 아, 여우같이 네. 좀. 네. 이용을 해야죠. 왜냐하면 아직도 필요하죠. 그렇더라도 네. 메모리 반도체와 HDM, 그 HBM은 네. 우리밖에 맞아요. 공부를 못 하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딜을 해야 되는 거죠.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 관세 때려? 그럼 더 올려버리는 가격을 네. 거꾸로 네. 수급 상황을. 네. 저는 그런 좀 강하게 딜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일단 그 카드는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쪽은 카드가 별로 없는데 반도체는 그 카드가 있거든요. 확실한 카드죠. 예, 네. 그 카드를 최대한 활용해야 되는데 정부가 공백 상태라서 고민스럽습니다. 참 삼중고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오늘 머스크 얘기도 해보고 또 이렇게 밤사이 관세 이슈까지 얘기를 해봤는데 또 계속해서 트럼프가 얘기를 할 테니까 다시 한번 모셔서 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